자, 스피드웨이 다 돌아갔고 74도. 와, 양호합니다. 이게 순정에서 84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RX 9070 영상입니다. 장착한 제품은 에이수스의 프라임 OC 제품이고요. 이전 영상 보신 분은 왠지 데자부 같을 건데 XT 모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전원 꼽는 부분이 2개로 줄어들었다는 점 정도. 사이즈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9070 성능이랑 특성 등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엠바고 해제될 때 9070 XT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가격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가격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썸네일이 조금 요런데, 9070은 지금 시중에 출시한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좀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9070 XT 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9070이 커버하고 있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썸네일을 요렇게 뽑았더니 가격이 뒤통수를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퍼포먼스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가격까지 같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정 상태에서의 성능은 제가 이전에 엠바고 해제 때 올렸던 9070 영상에서 순정 성능은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오버클럭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아드레날린은 2.5.3.1 버전 2월 25일날 릴리즈된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성능에 튜닝 탭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사용자 정의를 누르고 튜닝을 할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모니터링 툴로 모니터링을 쭉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좀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스피드웨이를 돌렸습니다. 온도 제일 높게 나오는 건데 그게 맥스 80도 정도예요. 온도 착하죠? 이 정도면 제 기준으로도 마지노선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오픈 케이스긴 한데, 제가 이전에 올린 9070 XT 프라임 OC 영상을 찍은 날하고 동일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이라서 일자가 하나 넘어가긴 했는데, 자, 열심히 지금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사항이 아이들 온도가 지금 64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코어 온도가 낮잖아요. 이게 제로팬에 걸렸더라고. 지금 팬이 안 돌아. 팬이 돌아야지 뭐 온도를 좀 식히든가 말든가 할 텐데, 팬이 코어 온도랑 연동돼서 돌아가면서 지금 64도에서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방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팬 튜닝을 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팬 속도를 고급 제어를 눌러서, 자, 여기가 62도거든요. 여기 몇 도지? 여기 있네. 이걸 누르면 온도가 55도일 때, 50도일 때, 30도일 때 이렇게 있네요. 근데 지금 30도 넘지 않나? 지금 39도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적용 눌러볼게요. 그래도 팬이 안 도네. 그러면 여기를 30으로, 여기를 35로, 그 다음에 요거를 40, 얘는 한 55 정도? 이렇게 해볼까? 자, 변경사항 적용하고, 왜 안 돌지? 계속 안 도는데요? 이거네. 제로팬. 요거를 꺼볼게요. 요걸 끄고 변경사항 적용. 옳지. 이제 돕니다. 이제 쿨링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온도 구경 한번 해봅시다. 지금 GPU 온도가 33도이기 때문에 RPM 속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천천히 돌고 있어요. 이제야 온도 떨어집니다. 이것도 좋은 거 하나 찾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GPU 온도랑 메모리 온도 갭이 너무 커서 GPU 온도가 부하를 줘봐야 막 50도, 60도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팬 RPM 속도가, 이걸 끄면은 여기가 P4죠. 잠깐 순정해서 볼게요. 순정 상태로 돌리고 사용자 정의, 팬 튜닝 활성화시키고 고급 제어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니까 요거 같습니다. 55도일 때부터 팬이 돌아요. 55도일 때부터. 근데 이거 9070 XT 때 돌렸던 거거든요. 최대 온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프라임 같은 경우는 요래요. 이거 팬 거의 안 돌았겠는데. 지금 공교롭게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팬 도는 게 안 보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돌았네. 여러분들 메모리 온도 낮출 방법이 생겼어요. 요것만 끄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끄고 변경사항 적용하면, 아쉽게도 제로팬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이제 쿨링팬이 돌면서 온도를 조금 케어해줍니다. 지금 코어 온도가 30도라서 안 도는구나. 쉽지 않네. 이거 더 낮춰야겠는데요. 이 디폴트 상태의 이 팬 속도를 동작시키는 온도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어 기준으로 55도면 거의 최대 부하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온도를 볼 때 이 정도면은 거의 최대 부하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55도부터 90% RPM으로 동작하게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적용. 자, 이제서야 메모리 온도가 떨어집니다. 쉽지 않네. 그 와중에 또 GPU 온도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또 팬이 멈춥니다. 20도로 바꿔볼까? 20도로는 안 내려가네요. 최소가 25
25도인가 봐요. 자, 25도가 됐어요. 아직은 팬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방 상온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온도가 24도 정도에서 메모리 온도가 52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야, 이거 그래도 좋은 발견한 것 같네. 이 아드레날린 세팅 이거 제가 다음 주에 AMD 행사 가거든요. 제가 AMD를 하도 까놔가지고 가서 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건의할게요. 이거 팬 속도 옵션 기준치 온도 좀 낮춰달라고. 코어 자체가 온도가 낮은데 팬 동작하는 온도가 9000번대 그래픽카드에 핏하게 설정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해도 팬이 조금 돌아가면서 메모리 온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부하를 한번 줘볼게요. 이거 기대가 되는데 일단 지금 최대 온도가 80도죠. 그러면 팬 설정 요렇게 하고 요 상태에서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저장해놔야지. 자, 이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할 건데 전원 튜닝 해제하고요. 방법적인 거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은 안 보시더라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라데온 GPU 튜닝 펀더멘탈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데온 튜닝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걸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튜닝 옵션들을 모두 활성화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방법론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한 상태에서 메모리는 빠른 타이밍이고 최대 주파수가 여러분들 2750 이하에서 찾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2750에서 동작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압 오프셋을 줄 건데 코어 튜닝하는 부분에 대해서 9070이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클럭 주파수 제한을 보면은 3400 클럭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제품 부하를 주면은 클럭이 얼마나 터지냐면 전압 오프셋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 요 정도만 적용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 GPU 클럭 터지는 게 보시면 요 정도밖에 안 터져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사실 소비 전력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부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TBP가 230W인데 이걸 다 안 써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 160에서 2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클럭이 굉장히 높게 터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게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9070에서 이 3400은 구경도 못해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언더볼팅 하고 싶으실 겁니다. 언더볼팅을 하려면 클럭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 클럭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최대 주파수 오프셋을 마이너스로 감소시키는 건데 이게 최대로 500까지밖에 못 줄입니다. 그러면 요걸 적용시키면 이 클럭 주파수 제한이 3400이었다가 2900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2900까지만 클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튜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이 부하가 걸리게 되면 클럭이 2900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에 돌렸던 건데 순정 상태에서 보시면 클럭이 요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600에서 2900 사이에 어떤 클럭으로 내가 클럭을 제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인터페이스적으로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클럭을 고정시켜서 언더볼팅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거 적용하기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전력 제한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상 막바지 부분에 몬스터 헌터 벤치마크 돌리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의 특징 설명드리고 얘는 다시 원복시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압 오프셋을 주면서 돌아가는 지점을 찾을 건데 제가 9070 XT 오버클럭 영상을 다루면서 스틸 노마드가 굉장히 에러를 잘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라데온 한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압 오프셋을 점점 키우면서 스틸 노마드를 계속 돌릴 거예요. 안 돌아가는 지점이 나올 때까지. 근데 제가 스틸 노마드 말고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는 얘가 전압 오프셋이 145까지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스틸 노마드는 여기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이너스 100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변경사항 적용. 자, 스틸 노마드 돌릴 겁니다. 야, 온도 얼마나 나올지 기대되네. 지금 팬 튜닝을 해놔서 옵션 초기화하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틸 노마드 다 돌아갔고요. 와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들 메모리 온도 보이세요? 이게 스피드웨이에서 80도면요 스틸 노마드에서도 78도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심지어 메모리 오버클럭을 지금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80도 내지 82도 정도 예상되는데 거의 한 10도 내려갔다고 보여집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와,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걸 듣고 있잖아요. 팬 소음이 좀 많이 커요.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온도가 38도까지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RPM이
RPM이 지금 42%에서 54% 사이로 돌았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러면 팬 속도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낮추고 아예 안 돌아가는 것보단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요렇게 한번 최소가 30%네. 30% 이하로는 못 줄이네요. 아니다. 얘를 좀만 더 땡기자. 한번 요렇게 세팅해 볼게요. 그리고 스틸 노마드 일단 마이너스 100에서 잘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110 한번 시도해 볼게요. 팬 속도가 조절하기 전에 메모리 온도가 70도 정도였는데 지금 팬 속도를 조금 러프하게 풀었어요. 이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틸 노마드 잘 돌아갔고 여전히 메모리 온도가 70도 정도 나오네요. GPU 최대 온도는 여전히 38도 정도. 아직도 팬 소음이 조금 거슬립니다. 팬 소음을 그냥 더 내리자. 30%로 다 맞춰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경사항 적용. 이게 RPM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팬 소음을 30도 이하로 좀 줄이고 싶은데 줄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30도에서 계속 돌게끔 한번 해볼게요. 전압 오프셋을 마이너스 120으로 일단 세팅하고 이번에 스틸 노마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온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스틸 노마드 시작. 자, 멈췄네요. 멈췄을 때는 열심히 Alt F4 그리고 ESC 키를 막 누르면 이렇게 3D 마크 실패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온도 그래프가 돌다 말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68도에서 멈출 건지 70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시 돌리기 위해서 작업 관리자에서 빨간색을 다 종료시키고 2개쯤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을 다시 실행시켜줍니다. 자, 실행됐죠. 이게 실행이 안 되면 한 두어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실행 안 되면 재부팅 하셔야 돼요. 다시 성능 팁에 튜닝 들어가서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GPU 튜닝, VRAM 튜닝, 전원 튜닝, 팬 튜닝까지 같이 열고요. 전원 튜닝 최대치로 올리고 최대 주파수 2750, 메모리 타이밍 빠른 타이밍, 그 다음에 전압 오프셋이 마이너스 120에서 터졌죠. 그리고 110은 돌아갔고 그러면 115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팬 튜닝에서 제로 팬 기능을 꺼버리고 고급 제어 말고 요걸로 해볼까? 마이너스 30%밖에 안 되네. 요거를 요렇게 세팅할게요. 마이너스 30%. 변경사항 적용. 그리고 센서 초기화하고 스틸 노마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10에서 돌았고 마이너스 120에서 안 돌았으니까 거의 다 찾았어요. 이제 도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틸 노마드 잘 돌아갔습니다. 메모리 온도가 요렇게 하니까 78도네. 근데 생각보다 조용해요. 팬 돌긴 돌고 있거든요 지금. 되게 약하게 도네. 이게 적절하게 튜닝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두고 고급 제어를 열어서 미세 튜닝 제어도 열고 25도일 때, 35도일 때, 45도일 때, 55도 요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요거 적용하고 일단 마이너스 115에서 잘 돌았어요. 지금 전력 제한을 다시 빵프로로 풀고 그리고 마이너스 115인 상태에서 변경사항 적용 누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픽카드 팬 속도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GPU 팬 PWM하고 GPU 팬 RPM 이렇게 2개 모니터링 할게요. 지금 30% 정도인데 소음은 별로 안 느껴집니다. 자, 스틸 노마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다 돌아갔는데 역시 전력을 줄이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죠. 메모리 온도는 74도 정도. 야,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지금 소음이 거의 안 났어요. RPM은 45% 정도까지 돌았던 것 같고 1400 정도는 제 귀가 허용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45%면 여기에 걸렸다는 소리네. 그럼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조금만 올려볼까요? RPM을 이 정도는 어떨까? 이렇게 세팅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일단 스틸 노마드가 마이너스 115 전압 오프셋 상태에서 잘 돌아갔고 소비 전력은 230W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클럭은 2770까지 터지고 있고요. 코어 온도도 지금 쿨링팬이 더 돌기 때문에 순정해서 돌렸을 때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내려갔어요. 메모리 온도도 마찬가지고. 야, 이러면 지금까지 벤치 온도 모니터링 하면서 집계했던 거 지금 다시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스틸 노마드는 요렇고 타임스파이부터 한 번씩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저장해 놓을게요. 자, 타임스파이 시작. 자, 타임스파이는 요 정도 돌아갔고요. 메모리 온도 76도 정도. 지금 RPM이 이번에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거든요. 50% 정도도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왜 처음에 돌릴 때는 그렇게 시끄러웠지? 일단 1655 정도 RPM 터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귀에는.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RPM 좀만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35%부터 55%까지 온도 구간마다 5%씩 올라가게 세팅했어요. 변경사항 적용. 자, 이번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돌리겠습니다.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요 정도. 메모리 온도가 그래도 이 정도 RPM에서는 76도 정도 나오네요. 이제 팬이 한 1800 정도 도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CPU 쪽 팬 속도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한 번만 더 올려볼까? 이 팬 속도는 사람마다 체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일단 괜찮은 것 같아서 5%씩 더 올려볼게요. 자, 변경사항 적용하고 스틸 노마드는 아까 처음에 돌렸고 포트 로얄을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자, 포트 로얄 다 돌아갔고요. 여전히 메모리 온도는 74도 정도 나오는데 이제 슬슬 RPM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2000 RPM 정도 되니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인케이스로 들어가면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는 오픈 케이스 상태라서 온도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5% 정도 낮추겠습니다. 딱 180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펜 설정은 앞으로 요렇게 해야겠어요. 요렇게 쓰고 일단 따로 저장 한번 해놓고 펜 세팅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메모리 온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스피드웨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피드웨이 다 돌아갔고 74도. 와, 양호합니다. 이게 순정에서 84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먹였으면 한 2도 정도 올라간다 치면은 86도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야, 74도면은 거의 한 10도에서 12도 정도는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쓰면은 매우 좋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코어 온도가 최대 41도밖에 안 나오는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솔라베이 한번 돌려볼게요. 자, 솔라베이 다 돌아갔고요. 솔라베이에서는 72도 정도. 아, 참 양호합니다. 갑자기 만족감이 확 올라가는데,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다른 GPU들도 다시 돌려야겠어요. 온도 측정만큼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조금 허탈감이. 진짜 제가 지금 온도 높다고 얘기하면서부터 지금 커뮤니티부터 해서 댓글 해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앞자리가 착하잖아, 일단 지금. 이 정도만 나왔어도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지. 9070이 이 정도면 9070XT가 온도가 조금 더 높다 해도 그래도 80도 온도로 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도 돌린 거 싹 다 정리해서 왔는데 일단 온도부터 보실게요. 여기가 GPU 온도인데 GPU 온도도 내려갔지만 메모리 온도도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제가 펜 속도 설정할 때 계속 펜 속도를 수정해 가면서 최적화를 잡는 과정에 있던 온도고, 최종적으로 솔라베이, 포트로얄, 스피드웨이 온도 정도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픽스한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온도가 스피드웨이가 높게 나오는 편인데 74도 정도, CPU 온도는 41도, 심지어 핫스팟 온도도 50도대를 진입합니다. 지금 위에 값하고 비교해보세요. 여기가 순정이거든요. GPU 온도도 거의 10도 차이 나는 건 둘째치고 메모리 온도는 순정 대비해서 오버클럭까지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략적으로 스피드웨이, 포트로얄, 솔라베이 온도 기준으로 거의 1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오버클럭해서 한 2도 정도 올랐다는 거 감안하면 12도 정도 지금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핫스팟 온도도 마찬가지고, 핫스팟은 여기 막 70도, 71도 나오는데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 나오잖아요. 야, 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깔 땐 까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드레날린의 펜 속도를 9000번대 GPU의 온도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펜 센서가 9070XT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서 70도에서 온도가 안 내려가. 그 상태에서 펜이 안 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온도 낮출 방법은 펜 속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펜이 안 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펜 속도를 올려서 온도를 해결한 건 맞는데, 참 어쨌든 굉장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튜닝한 퍼포먼스는 요 정도 나왔고요. 9070XT의 오버클럭 퍼포먼스를 생각해 볼 때 9070의 오버클럭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8.35%에서 많게는 10.62%까지 퍼포먼스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클럭은 일단 딱 봐도 200 이상 올라갔죠. 얘는 150 정도 올라갔고, 여기도 200 정도 올라갔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 제일 조금 올라갔네요. 조금 올라간 게 150 클럭 정도. 유효 클럭으로는 여기도 200 클럭씩 올라가죠. 지금 얘는 240이 올랐네. 자, 이번에는 3D마크 퍼포먼스별 점수 줄 세우기를 한번 보면은, 자, 요 파란색 이게 프라임 OC의 OC 오버클럭한 퍼포먼스입니다. 타임스파이가 어지간히 점수가 잘 나와요. 28000 후반대까지 가면서 지금 4080 슈퍼의 타임스파이 점수를 이겨버렸습니다. 거의 오차범위긴 한데, 아니 5070 Ti를 이겼네? 점수놀이 재밌네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도 5070 Ti를 이겼고요.
같고요. 스틸 노마드에서는 5070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향상폭이 제법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그 다음에 스틸 노마드는 지금 라데온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벤치마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오른쪽 3개인데, 이 오른쪽 3개에서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이 왼쪽 3개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포트로얄이나 스피드웨이가 일반적인 게이밍 성능 순위에 좀 더 가깝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9070 프라임 OC에 그 중에 또 포트로얄이 그나마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이 포트로얄에서 프라임 OC 점수가 순정에서 여기인데 오버클럭 하면은 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하기 전에도 어쨌든 5070 어로스 마스터 정도는 이겼어요. 그런데 오버클럭 하고 전력 제한 해제 120% 풀도핑한 어로스 마스터까지도 이겨버립니다. 오버클럭으로. 4070 Ti 슈퍼보다 위에 있네? 4070 Ti 슈퍼 오버클럭 한 것보다 위에 있네요. 그치만 포트로얄이 그래도 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고, 스피드웨이에서는 순정 상태에서 9070 프라임 OC가 5070 어로스 마스터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래도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좀 더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버클럭을 하면은 9070 프라임 OC가 그래도 순정 5070보다는 위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5070 어로스 마스터도 오버클럭이 가능하죠. 어쨌든 여기 정도에 들어간다. 9070 XT 순정을 이기지 못했지만 거의 따라 붙었죠. 지금 6230 점수 차이가 지금 2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라베이를 보면은 순정 때 이 정도 퍼포먼스고 5070 로스 마스터가 이 정도라서 소폭 떨어지는 반면에,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이제 4070 Ti보다 더 괜찮은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4070 Ti도 오버클럭 가능할 거고 5070 로스 마스터도 오버클럭이 가능하니까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9070 프라임 OC를 오버클럭한 성능이 거의 7900 XTX의 순정 정도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에 비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아쉽게도 전통의 강자인 엔비디아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레이트레이싱을 깡 성능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짬뽕시킨 스피드웨이나 포트로얄 정도 가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인 게이밍 환경에서 이 9070 XT 성능이 제법 많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오버클럭 퍼포먼스로는 대략적으로 9%에서 10% 올라가는 이 9070 프라임 OC 모델이 생각보다 선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만 잘 나와주면은 꽤 메리트 있는 제품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5070은 따야 될 거 아니야. 거의 오버클럭 기준으로 봐도 5070과 9070은 거의 비비적거려요. 5000번대가 원래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는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라임 OC도 오버클럭에서 선방했고 온도 문제도 지금 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기준으로 봐도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5070을 구매를 할 거냐 9070을 구매를 할 거냐는 이제 취향 차이로 볼 수 있을 텐데, 가격 차이가 별로 갭이 안 나죠. 지금 나온 가격을 보면. 여러분들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 있으면 한번 집어보시고, 지금 프라임 OC 하급기입니다. 이게 아마 MSRP 가격으로 나오는 가장 싼 모델일 텐데, 가장 싼 모델로 퍼포먼스 조져봐도 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뭐 5070 같은 경우가 MSRP 딱 100만원 되는 가격으로 나오면은 좀 고민 좀 해보겠는데, 얘가 막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요런 정신없는 가격 있죠. 그런 가격으로 나왔으면은 그러면 9070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9070 XT도 제가 이 9070 XT에서 단점으로 거론했던 거는 온도예요. 거의 성능 가지고는 뭘 안 그랬어요. 근데 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은 이제 얘가 떡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가격 괜찮게 나오는 걸 잡으면은 이제 굉장히 가성비로 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몬스터 헌터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몬스터 헌터 와일즈 벤치마크를 돌려볼 겁니다. 자, 세팅값 저장했고요. 초기화 한번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됐고 순정 상태에서 먼저 한번 돌릴 거예요. 옵션 해상도 4K 확인했고요. 울트라 옵션에 업스케일링 끄고, 안티 얼리어싱도 끄고, 레이트레이싱 키고, 나머지 옵션 건드리지 않고 돌릴게요. 자, 벤치마크 시작.
자, 다 돌아갔고요. 점수는 16,717점 정도. 프레임은 49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옵션 타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K를 9070은 좀 택도 없었고요. 그런데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될지, 과연 어느 정도 옵션 타협하는 것만으로도 4K 60Hz 사용이 가능할지 한번 오버클럭을 적용해 볼게요. 자, 세팅값 불러왔고요. 이 상태에서 벤치마크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기 전에 잠깐 모니터링 툴을 볼게요. 순정 상태에서는 84도까지 올라갑니다. 코어가 54도 정도 올라가고요. 이 84도의 온도가 지금 팬 튜닝을 했을 때 과연 몇 도 정도 나올지, 그 다음에 핫스팟이 72도, 75.8도인데 얘도 어느 정도 떨어질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PU 클럭은 지금 3038 정도 터지네요. 요거 세팅한 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마크 시작. 자,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다 돌아갔고요. 스코어는 18,000점이 나왔네요. 평균 FPS가 53.18프레임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애매합니다. 옵션 타입하면은 그래도 60프레임 정도는 터칭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하죠. 대략적으로 오버클럭 퍼포먼스는 8.26% 정도 성능 향상됐고요. 아까 이거 초기화 안 하고 돌렸네. 온도가 얘 보면 되죠. 여기에 뜨는 이 최대 온도는 제가 아까 초기화를 안 하고 돌려가지고 그 이전에 순정 상태에서 최대 온도고, 방금 돌렸던 온도는 요 정도 됩니다. 78도 정도 나오죠. 양호합니다. 오버클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8도 정도면은 허용 가능치라고 봐요. 그 다음에 9070도 전력 제한 한번 해봐야죠. 전력 제한 한 15% 정도 땡기면은, 그러면 소비 전력이 원래 230W였는데 이걸 적용하면 TBP 리밋이 195W로 줄어듭니다. 자, 195W 상태에서 과연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니터링 초기화 한번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벤치마크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벤치마크 시작. 자, 다 돌아갔습니다. 전력 제한 15% 정도 걸었는데 일단 순정 성능 대비하면은 3.5% 정도 성능 향상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오버클럭 된 상태랑 비교를 하면은 마이너스 4.4%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전력 제한 15%가 기본 전력치가 낮아서 그런지 이 전력 제한 15%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로 바꾸고 돌려볼까요? 돌리기 전에 잠깐 메모리 온도 보면 메모리 온도 76도 양호하죠? 야,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거 XT 영상 찍을 때 막 여기가 88도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75도, 76도에서 돌아가네요. 소비 전력량이 195W 밖에 안 쓰긴 했는데 기본적인 전력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성능 하락폭이 좀 아쉬워서 전력 제한을 10% 정도로 바꾸고 다시 돌려볼게요. 모니터링 툴도 초기화하고, 자, 벤치마크 시작. 자, 다 돌아갔고요. 자, 순정 기준으로는 5.1% 정도 성능이 더 좋고 소비 전력은 230W에서 207W로 떨어졌어요. 메모리 온도는 76도로 낮아졌고 메모리 온도는 86도에서 76도로 10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튜닝한 거랑 비교를 하면은 약 3% 정도 성능이 떨어졌으면서 전력이 10% 떨어졌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소비 전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전력 제한을 하는 거에 따른 성능 하락폭이 9070 XT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그렇지만 3% 성능을 떨어뜨려서 전력을 10% 정도 낮출 수 있었다. 그것도 높은 전력이 부담되시는 분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9070 모델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순정에서 230W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전력 제한을 풀고 돌리면은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같이 돌려볼게요. 자, 벤치마크 시작. 자, 벤치마크 다 돌아갔고요. 전력 제한 10% 해제를 하니까 순정 대비해서 11.68%나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18,670점, 평균 프레임은 54.54프레임이 나왔고요. 클럭은 3100클럭 정도 터치를 했고 그 대신 이제 전력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메모리 온도가 80도를 터치를 했네요. 소비 전력량은 253W 정도 소비했습니다. 253W 정도도 나쁘진 않죠. 참고로 5070의 소비 전력이
250W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9070 프라임 OC 모델의 오버클럭 퍼포먼스, 그 다음에 전력 제한 해제 모두 다뤄봤고요. 거기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까지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온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그렇지만 급하신 분들은 본 영상 보고 한번 직접 이렇게 수정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팬 튜닝에 대한 이 온도가 좀 현실적이 있는 기준치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팬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쉽게 튜닝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